경상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이 여비서를 추행한 데 대한 자체 징계에서 봐주기식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이 보상과 보험 등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해안 청정섬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정인데 경남 국회의원들은 경남의 16개 대형 사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남권 시도가 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평균 수준이라고 예산 지원 폭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보편적 또는 선별적 급식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경남 국회의원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를 경상남도에 제기하면서 나왔습니다. 내년도 급식비 예산에는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경상남도가 요청한 16개 대형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복합 리조트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과 노선을 거제까지 확정하는 데에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리산 산업관광진흥 특별법 제정과 항공-MRO 사업의 경남 유치, 나노금융 상용화 지원센터 등 국가 산단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도하고 함께 이번 국고 확보의 같이 좀 매진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진주로 온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한 고위 임원이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최근 자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이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임원 감싸기식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H에서 일하던 20대 여직원은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3개월 가까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만남을 요구하고 강제로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식사 중에 테이블 아래로 몰래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 촬영하자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사진 촬영은 실수라며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1지급 고위직에 대한 감싸기식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해임을 의결했는데 인사위원회가 정직 5개월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사규에는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감경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례적으로 이보다 낮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다 의결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독 이번 고위 간부로 인해서 원칙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누가 어느 직원이 지침을 따를 것이고. 사측은 징계 결정 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사장의 결재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해당 임원은 현재 최고위 간부가 이수하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는 18일 진주 본사에서 첫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LH는 18일 진주에서 국감을 받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과 세라믹기술원 등은 서울에서 각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15일 울산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6일 창원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큰데요. 정작 근로자들은 보상보험 등 법적 보호장치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3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최남출 씨.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3차례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4천여만 원은 온전히 최 씨 부담이었습니다. 사업주는 보상을 거부했고 공사장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내야 되지. 언제 나설지 모르지. 출업이 모든 일당하고 해줘야 원래 원칙인데. 건설업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관리감독자 한 번 정도만 있어가지고 안전관리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사에 치중해서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는. 그러나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비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고 보상은커녕 치료비 지급마저 거부해버리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생계마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생활비, 치료기간의 휴업보상, 장애보상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망 책임 이런 게 훨씬 더 경감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얼마 전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남해안의 섬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들이 깨끗한 섬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착장 곳곳에서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갯바위에 이르기까지 섬마을 곳곳이 각종 쓰레기로 수북합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다 조류에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뒤섞여 남해안 섬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정 섬마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등대섬 절벽과 갯바위 구석에 장기간 방치되어 오던 쓰레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류에 밀려 들어온 스티로폼과 폐 목재에서부터 관광객들이 버린 일회용품까지 하루 40여 명이 동원돼 이틀 동안 수거한 양만 10여 톤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육지에서 한 20km 정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기상 여건에 따라서 근접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소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기 수거 작업 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섬마을 쓰레기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통영시도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오늘 9월 정기 인사 이후 첫 직원조회에서 새로 채용한 임기제 사무관들을 측근으로 거론하며 특별 보좌관으로서의 역할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과장 중심의 행정을 펴겠다며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코드, 측근, 점령군, 완장, 박 교육감이 직원들 앞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당선 후 점령군보다는 연착륙을 하려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자괴감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내가 박종훈 교육감과 그는 얼마만큼 코드를 맞추려고 애를 썼고 내하고 박종훈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어떻게 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해주셨는가. 새로 채용한 5급 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며 행정사무관 역할과 함께 특보로서의 역할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의 특보로서의 역할도 그분들한테는 맡길 것입니다. 교육감 측근으로 불리어지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또 안팎으로 심부름하면서 이와 함께 앞으로 행정은 국과장 중심으로 펴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과장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대외 업무는 측근들에게 맡기고 행정은 국과장 중심으로 하겠다며 선을 긋는 의중을 밝힌 것인데 행정 개선 조직과 업무 역할 분담이 마찰없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감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편가르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해석은 분분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부채에 대한 이자만 1,025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개발공사는 최근 5년 동안 1,025억 원의 이자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연도별 이자 부담액은 지난 2010년 219억 원에서 2011년 207억 원 등 매년 200여억 원으로 소폭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최대 규모의 채용박람회가 오는 8일 창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는 오는 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셰플러 코리아, 센트랄, EM코리아 등 213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기계 등 제조업체 142곳, 금융과 병원 등 서비스업 23곳 등으로 구직자들은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업체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23%에 그쳤습니다. 김태희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 혁신도시 이전 인원 3,076명 가운데 미혼자와 독신제를 제외한 실제 가족 동반 이주 인원은 540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5%로 가장 낮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각각 21.1%와 22.9% 수준이고 한국남동발전이 46.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갈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진주시의회 심연보 의장이 구속 7개월 만에 시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회는 오는 4일 제1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 의장의 사퇴서를 표결로 결정하며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차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진주시의회 심연보 의장은 지난 2월 공갈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창원시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43살 이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해 승객 21살 임모 씨 등 2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 인근에서 승객을 내리기 위해 갑자기 정차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화물차에 목줄을 묶은 개를 매달고 운전을 한 혐의로 모 축산업자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축산업자는 지난달 29일 거제시 남부면에서 1톤 화물차에 개를 매달아 1km를 달리면서 상처를 입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역점 과제인 교사 행정 업무 감축을 위한 공문서 줄이기 시행으로 5% 이상 공문서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본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공문은 5.2% 줄였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공문도 3.2%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문서 얇게 만들기, 처리 시간 줄이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